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 시험 때 시험 범위로 예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혹시 설명문의 목적 알고 있나요? 네. 정보 전달이 목적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설명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문이라 하면은, 자, 설명문의 목적에 대해서 좀 볼게요. 목적. 설명문의 목적이라고 하면, 네, 정보 전달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해서 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보 전달을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뭘 사용해야 된다. 적절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잘 알고, 이 설명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걸 적절히 사용해야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해서 독자의 이해를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이라고 하는 설명문에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설명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128페이지로 가서 여기 설명 방법의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먼저 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있는 거는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의 설명 방법이에요. 정의. 한번 봅시다. 정의의 설명 방법이 뭔지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자, 대체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을 취하면서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밑줄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서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서 설명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의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있는데 예시 설명 방법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해서 여기서는 지금 한식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어디에 밑줄 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여기를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래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설명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로 비교와 대조로 나눌 수 있죠. 비교랑 대조로. 먼저 비교를 먼저 보면 비교는 뭘 중심으로 견주어서 설명한다? 네, 공통점을 중심으로 견주어서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는 빈칸에 뭐 들어가겠습니까? 네,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주어서 설명하는 건 이제 대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예를 좀 보면, 자, 비교의 예를 보면 희곡과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작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희곡과 소설의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견줘서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차이점의 예를 들어 보면 희곡은 영국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다 해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런 설명 방법은 이제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설명하냐 아니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비교와 대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와 구분도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이 분류, 구분, 분석 얘네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보면서 봅시다. 일단 분류와 구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분류와 구분이라고 하면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분류랑 구분으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분류는 작은 항목들을 큰 항목으로 모아는 거, 묶어서 설명하는 거, 이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분은 뭐겠어요? 네,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요게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와 구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분류와 구분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분류의 예를 좀 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 동사, 형용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 동사, 형용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 이렇게 작은 항목들을 큰 항목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구분의 예를 좀 보면, 국어의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형, 독립어으로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 큰 항목을, 국어의 단어라고 하는 큰 항목을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형, 독립어, 이렇게 작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와 구분 잘 분리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분석으로 넘어갑시다. 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부분이나 성질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구성 요소를 개별적인 부분이나 성질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예를 좀 보면,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곤충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뭐랑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냐면, 요 구분 있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요 구분이랑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 얘는 하나의 대상이에요. 하나의 대상. 그래서 요 차이점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과입니다. 인과. 자, 인과를 좀 놓고 보면, 자, 인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결과와 원인을 밝혀가면서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방법, 이게 인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결과가 되는 부분이겠고,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원인이겠죠. 이렇게 결과와 원인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방법, 네, 이게 인과의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 방법이 정전기가 겨울로간 까닭이라고 하는 설명문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서 글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봅시다.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다? 네, 설명 방법 부분이에요.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 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설명문은 보통 이제 처음, 가운데, 끝,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처음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 볼게요. 자,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자동차의 문의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지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랑 한번 묶어볼까요? 자동차의 문의 손잡이, 여기서부터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대요. 네, 첫 번째 자동차 문의 손잡이를 잡을 때의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 두 번째 스웨터를 벗을 때의 상황. 자, 그리고 세 번째 심지어는 뭐 친구의 손을 잡을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들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뭐가 될까요? 네, 여기에서의 설명 방법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네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라고요? 네, 예시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 뭐가 사용됐다? 예시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 방법 사용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자, 이 글에서 정전기가 앞으로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가는 거죠. 네,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는 이 생기는 이유를 뒤에서부터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이 글에서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선생님이 이 설명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의 설명 대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정전기 또는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요게 요 글의 설명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기 처음 부분. 자, 처음 부분의 역할인데 이 글에 지금 뭘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건데, 네, 설명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설명 대상. 설명 대상 뭐예요? 정전기 또는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예시의 설명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요게 어떤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고, 처음의 소주제는 뭡니까? 네, 겨울이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요 내용이겠네요. 자,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갑시다. 중간 부분에서 이 다음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부분은 뭐라고요? 네,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이죠. 정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설명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중간 1 먼저 볼게요. 중간 1 나 부분부터. 자,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서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자,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정전기란 여기서부터 말한다까지. 자, 지금 여기 정전기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설명해주는 거.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설명 방법. 네, 정의의 설명 방법이었죠. 여기서는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정전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정전기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뭡니까? 네,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네, 정의가 되겠네요. 정의의 설명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을 써 정전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정전기라고 부르는 까닭이 나왔네요. 정전기라고 부르는 까닭이 뭐래요? 네,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 이래서 정전기래요. 정전기라고 부르는 까닭이 요거 때문이에요. 부르는 까닭. 네,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부른대요. 자,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다.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거의 없어서 위험하지는 않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 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자,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부분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그 정전기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다른 정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는 어떻대요? 전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정전기는 어떻대요? 네, 전압은 높지만 전류가 어떻대요?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네, 위험하지 않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랑 정전기랑 뭘 중심으로 지금 견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네,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공통점도 뭐 있을 수 있겠네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라고 하는 거에서의 공통점은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설명하는 방법. 네,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다? 네, 비교와 대조이다. 비교와 대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나에서는 중간일의 나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여기 중간일의 나를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정전기의 개념부터.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서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설명 방법 우리 아까 봤었죠? 뭐에 대해서 어떤 설명 방법 사용했었습니까? 네, 정의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죠. 네, 그 다음에 정전기가 치명적이지 않은 까닭, 위험하지 않은 까닭 뭐라 그랬어요? 네, 전압은 높지만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달리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어떤 설명 방법 사용했다고요? 네, 비교와 대조 사용했다고요. 이렇게 설명 방법 사용된 부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놓고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중간 2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간 2에 다 먼저 볼게요. 다. 자, 전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다.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핵,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전전기가 생기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래요.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래요. 자, 정전기가 생기는 건 뭐예요? 결국 결과죠. 결과.
그럼 마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네, 원인이죠, 원인. 이렇게 결과 원인에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인과의 설명 방법이죠. 여기서 지금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뭐 때문이다? 설명 방법. 어떤 설명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네,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겠네. 여기까지를 묶고 또 여기는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사용됐네요. 여기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의 것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대상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원자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원자의 것 전자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러한 설명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분석이었죠. 분석. 기억합니까? 혹시 설명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와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 대상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다? 어떤 설명 방법? 네,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죠. 분석.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방법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고 정리를 잘 해놓고 가야 돼요. 자, 이어서 봅시다.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인에 해당이 되고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여기 부분은 뭐예요?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도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요 다단락에서는 중간에 다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어떤 설명 방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네, 인과의 설명 방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물론 분석의 설명 방법도 사용됐습니다. 자, 이제 라단락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 앞으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내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설명하려는 요 라달락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이겠죠. 내용. 자,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이제 알려주겠죠. 자,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자, 언제 잘 생긴대요?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대요.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자, 이게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이죠. 뭐래요? 습도래요. 습도. 정리를 해봅시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 뭐라고요? 습도래요. 습도. 습도가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래요.
자, 한번 봅시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여기서의 이런 까닭은 어떤 까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기는데 여름보다 겨울이 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 피부를 지닌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지닌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이다. 피부 습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건성 피부를 지닌 사람한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전기는 주로 물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묶어 볼게요. 여기까지. 어디 보자. 여기까지를 묶을게요. 어디서부터 묶냐면 왜 정전기로 고생하느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달라진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까닭. 네, 자, 결국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결과죠, 결과. 그러면 원인은 뭐였어요? 원인. 네, 원인은 습도였죠. 습도.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와 원인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방법 뭡니까?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네, 설명 방법 뭐가 사용됐다? 인과가 사용됐네요. 인과. 설명 방법 인과가 사용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과의 설명 방법을 통해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이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 두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네,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이 돼요.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 자,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봐야 되겠네. 예를 들면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자, 지금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와 쉽게 얻는 물체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설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시의 설명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랑 쉽게 있는 물체와 쉽게 얻는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전자 쉽게 있는 물체는 뭐래요? 네, 털가죽 종류래요. 그러면 쉽게 얻는 물체는 플라스틱 종류래요. 그러면 플라스틱 종류들이 정전기를 더 많이 일으키겠네요. 네. 자, 여기서의 설명 방법 뭐가 사용됐다? 여기서 설명 방법은 설명 방법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전자를 씻겨 있는 물체부터 씻겨 없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털가죽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들이 가장 쉽게 있는 물체. 예, 전자를 쉽게 있는 물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왼쪽일수록 전자를 쉽게 있는 물체네요. 그러니까 털가죽이 전자를 가장 쉽게 있는 물체네요. 그러면 전자를 가장 쉽게 얻는 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에보나이트가 되는 거네요. 전자를 가장 쉽게 얻는 물체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잊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부분 여기서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는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죠? 네, 천연 섬유를 입으면 정전기가 덜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라달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두 가지 얘기했었죠. 습도랑 마차라는 물체의 성질, 이 두 가지였네요. 자, 넘어가서 이어서 봅시다. 여기 핵심 포인트를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정전기는 마차 때문에 생긴다. 습도와 마차라는 물체의 성질에 따라 정전기가 발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거 설명 방법 어떤 거 사용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두 가지, 그죠? 습도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건조할 때 사용했었죠. 잘 발생했었죠. 건성 피부나 이제 겨울철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경우 언제래요? 네, 뭘 쉽게 얻는 물체와 마찰하는 경우에요? 네, 전자죠, 전자. 네,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와 마찰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는 사람은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뭘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전기를 잘 안 일으키려면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이 부분이고, 중간 이 부분의 소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중간 3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간 3 아달락을 볼게요.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섬유 소재의 스웨터를 입다가는 따가워 하며 비명을 지를 수 있다. 자, 왜 그래요? 네,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피부가 여기서부터 비명을 지를 수 있다. 왜 그렇다고요? 네,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이어서 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도 예를 들고 있네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시죠, 예시. 이 예시의 설명 방법으로 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발압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에 그렇답니까? 네, 유조차의 경우가 그렇대요. 자, 그럼 뭐예요? 여기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 첫 번째가 되겠네요.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장치가 달려있다. 자, 이 접지장치는 그러니까 뭘 위한 겁니까? 네,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거죠. 요 접지장치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거네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네요. 그래서 정전기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네요. 이 접지 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접지 장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 접지 장치의 역할.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서 정전기가 위험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이어서 봅시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가 쌓아놓은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자,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이 된다. 반도체 부품이 정전기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요 첨단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정전기가 위험할 수 있대요. 자,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 얘도 뭐다? 그러니까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가 되겠네요.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 두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 자, 왜?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정전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겠죠?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되겠네요.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되겠네요. 까닭. 정전기를 없애지 않으면 반도체가 다 파괴되니까, 파손이 되니까 사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이면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자,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 첫 번째 뭐래요?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데요.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되겠네요. 노력 첫 번째. 자, 이어서 봅시다. 또한 소매와 양말의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여기 이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소매와 양말의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 두 번째가 되겠네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다룬다 여기까지를 묶어보면, 자, 여기에서는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예시의 설명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설명 방법은 뭐다? 네,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을 했네요. 네,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의 예들, 그 다음에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예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섬의 마단락이고, 마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자,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봐달라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정전기가 이롭게 쓰이는 경우도 있대요. 자,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정전기가 이롭게 쓰이는 경우에 뭐를 얘기했어요? 복사기를 얘기했네요. 복사기. 자, 정전기가 이롭게 쓰이는 경우, 정전기가 이롭게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첫 번째. 그럼 얘도 지금 뭐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겁니까?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거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에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집진기도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그러니까 이 집진기도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정전기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 얘가 되는 거죠. 얘는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정전기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 두 번째. 자, 이어서 봅시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정전기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 얘가 되는 거네요. 세 번째 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복사기는 여기서부터 때문이다 여기까지 묶어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들, 이로운 경우를 어떤 설명 방법을 통해서, 예시의 설명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뭐다? 예시다, 예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달락이고, 바달락에서는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중간 3부분을 한번 핵심 포인트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대요? 첫 번째 유조차. 유조차가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 때문에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부품.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서 쉽게 파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다 했습니까? 네, 복사기, 집진기,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들이 다 정전기를 이용한 이로운 경우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어떤 설명 방법으로 이것들을 설명했냐는 얘기죠.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를 설명했냐. 네, 둘 다 이제 예시의 설명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 다 설명 방법 사용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빠짐없이 파악을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중간 4 부분으로 갈게요. 중간 4, 이제 4단락으로 갈게요. 자,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 방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서, 이 4단락에서 설명할 거를 미리 미리 안내하고 있는 거죠.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네요. 4단락에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네.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니까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제시해주고 있는 거네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4단락에서 설명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자, 한번 봅시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네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나왔네요.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상태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의 예들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대요? 네, 가습기나 어항, 그 다음에 또 뭐 보습크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의 예들이네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의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어서 봅시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 나왔네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네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는 뭐의 예입니까?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의 예네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의 예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섬유 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띈 합성 섬유에 붙어 전기를 중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합성 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 밑줄 쳐놓고 합성 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천연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것도 뭐의 예예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의 예가 되겠네요. 얘도 정리를 해봅시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의 예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또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에는 물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 예 세 번째가 나왔네요. 어떻게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면 좋대요? 머리 빗을 때는 물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대요. 자, 이게 뭡니까?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의 예 세 번째가 되겠네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의 예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 이거는 뭐예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가 되겠네요. 평소에 정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이거는 뭐라고요? 네,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겠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하고 불어보자.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그럼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의 예도 나와줬네요. 뭐래요?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하고 불어보세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의 예가 되겠네요. 습관의 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덥석 잡지 말고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잡으면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반정돼 정전기를 예방할 수도 있다.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의 예 두 번째가 나와줬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네,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덥석 잡지 말고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잡으면 되는데요.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던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유조차에서 사용되는 그 접지 장치랑 비슷한 것 같죠? 네. 전기를 따로 이렇게 흘려주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뭐라고요?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의 예 두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사의 4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들 어떤 것도 나왔어요?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 있었고, 또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 뭐 있었습니까?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핵심 포인트 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세 가지 뭐 있었습니까? 적절한 뭘 유지한다. 네, 습도를 유지한다. 자, 두 번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 전기를 뭐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네, 중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뭐다? 네, 뭐였습니까? 설명 방법, 예시의 설명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자 볼게요.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자, 여기까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네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뭐하고 있다? 정리해주고 있네요. 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정전기를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하면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제안하면서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여기 부분 뭐하고 있다? 네,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부분이고 끝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용 정리 및 글쓴이의 제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여기 핵심 포인트 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끝부분의 역할 뭐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뭐 한다? 네, 정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부분이고 끝부분의 소주제는 뭡니까? 네,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해서 설명문 본 거고, 여기 133페이지의 핵심 정리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얘 갈래는 설명문이었고, 그죠? 네, 성격은 객관적이고, 설명하는 글이니까 비교적 객관적이고, 자, 해설적이고, 정보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체계적이에요. 네, 그 설명을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적절한 설명 방법을 통해서. 이 글의 제재는 정전기죠. 글감, 정전기. 그리고 주제는 뭡니까? 정전기의 특성과 네,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정의인과 분석, 예시 등 다양한 뭘 사용해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네, 설명 방법.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설명 방법들. 어떤 설명 방법 사용됐는지 여러분들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의 개념, 특성, 발생 원인, 예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고, 독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 대상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계속 아까 그 질문 방식을 통해서, 그죠? 아까 앞으로 설명할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막 제시해주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글에 사용된 주된 설명 방법, 요것도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이 뭐였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이었죠. 네, 여기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 사용됐습니까? 예시의 설명 방법 사용됐었고, 자, 중간 1부분에서는 자, 정전기 개념 설명할 때는 어떤 설명 방법 사용됐었어요? 네, 정의의 설명 방법 사용됐었고,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정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에 대해서 어떤 설명 방법 사용했습니까? 네, 비교와 대조 설명 방법 사용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은 어떤 설명 방법 사용했었어요? 네, 까닭이니까 인가겠죠, 인가. 네, 인가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고, 원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 분석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죠. 자, 다 기억이 납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다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음에 중간 이 부분에서는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설명할 때 인가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고, 마찰시 전자를 쉽게 있는 물체와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를 설명했을 때는 예시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고, 자, 중간 3부분에서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에 또는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둘 다 예시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죠. 다음에 중간 4부분에서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설명할 때 어떤 거 사용했었다, 어떤 설명 방법 사용했었어요? 네, 예시의 설명 방법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설명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설명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본문에서 정리를 다 해줬었죠. 그래서 그 본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문제 푸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